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영어권 국가도 마찬가지죠. 자녀 조기유학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국제학교, 영어권 국가에는 일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이런 등등의 자녀를 이제 학교에 보내야 될 때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열의 8, 9은 영어 보충 수업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영어 유치원을 다녔어도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대부분은 그렇게 영어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 입학고사를 보게 되고요. 영어권 국가는 그런 입학고사는 없지만 이제 간단한 인터뷰하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영어 보충반 ESL 수업에 배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1년 반 이상 다니다가 1년 반 이상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이제 저희가 이민을 간 거죠. 이민을 가서 캐나다로 도착한 날이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밤에 도착했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아이가 처음에 학교를 가게 됩니다. 첫 등교는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는데 화요일 날 저랑 제 와이프랑 아이랑 학교 이제 교육청에 그 전주에 연락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저희 주소를 말하니까 해당 학교를 알려줘서 이제 교육청에서 그 해당 학교에 연락을 해줘서 오리엔테이션을 갔습니다. 그냥 학교 투어하는 거죠. 저희 아이는 당시에 그레이드 2, 2학년 이제 2학기에 합류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ESL 그 담당 선생님이 모든 학교에 캐나다 공립학교에 ESL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에 다녀야 될 학교에는 ESL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알지 못했는데 가보니까 당신을 소개할 때 ESL 담당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ESL 영어 보충 수업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저희 와이프랑 이제 아이랑 그렇게 학교 투어를 시켜주셨어요. 투어를 시켜주면서 이제 주로 저랑 얘기를 했죠. 아이는 말 그대로 되게 어리고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낯을 좀 가리는 아이도 있잖아요.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그냥 선생님이 인사하면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 작은 아이가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수줍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다 투어를 시켜주고 그럼 이제 내일 수업부터 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 그러면 아이는 ESL 수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제학교 1년 반 다닌 거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학교 측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분들은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전적학교 그런 서류들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출 안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출 안 했어요. 다 서류 준비해 갔는데 그 교육청 갔을 때도 저희 비자나 이런 것만 제출하고 저희 신분증만 제출했지 한국에서 준비한 그런 한국 국제학교에서 받았던 그런 성적표 같은 거 하나도 제출 안 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학교로 배정돼가지고 학교에서 연락받아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ESL 수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저랑 제 와이프랑 오케이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이랑 하이 한번 한 건데 아이가 그냥 한마디도 안 하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투어 내내 그냥 당연히 아시아에서 온 아이고 그러니까 ESL 수업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저희도 네 흔쾌히 오케이 알았다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첫 등교를 시켰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엔 초등학생까지는 다 엄마 아빠 적어도 부모 한 사람이 아이를 꼭 등교시켜주고 등하교를 시켜줘야 됩니다. 꼭 반드시. 어쨌든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등교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학교 앞에서 들어가는 거 보고 그래도 엄마 아빠 마음이 아이가 해외에서 첫 학교를 가는데 솔직히 마음이 설렘보다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죠. 저희도 당연히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첫날 학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또 제가 픽업을 나갔습니다. 아이.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도 옆에 친구들 팔짱 친구 두 명이
예, 아시아계 친구들이 팔짱을 2명을 딱 아이한테 껴주고 양옆으로 끼고 그렇게 웃으면서 활짝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그 2친구가 예, 아이의 절친이 됩니다. 캐나다에서 계속 내내. 네. 학교 간 첫날에 어떻게 보면 예, 데이 원에 그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나중에 와이프랑 저랑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ESL 수업도 듣고 학교 어땠어? 그러니까 처음에 가자마자 ESL 반으로 그렇게 갔대요.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가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ESL 수업 왔으니까 새로운 친구니까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좀 해봤겠죠. 근데 아이가 영어를 하니까 너 왜 여기 왔니? 그러더니 너는 이제 ESL 반 올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너희 반에 가서 수업 들으면 되고 ESL 수업은 이제 안 와도 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 당연한 배정이었는데 처음에 뭐 ESL 수업 배정 받았다고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뭐 전혀 우리가 한국에서 국제학교도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아이가 ESL 수업을 듣는다고? 그리고 어렸을 때 어쨌든 아빠가 나름대로 계속 그렇게 영어로 이야기해주고 그랬는데도 ESL 수업 듣는다고? 솔직히 저랑 제 와이프는 그거에 대한 전혀 반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민자로서 처음에 그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쪽에서 배정하면 배정하는 대로 저는 그냥 군말 없이 좀 따르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오랜 기간 사교육에서 종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교육의 진심이라고 늘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이 지금 말레이시아 학원 선생님하고도 대화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학원 원비 낼 때 그 와이프 대신 제가 그 영수증을 항상 보내면서 이거 아이 원비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라. 그걸로 끝입니다. 뭐 아이가 잘하고 있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가 한국에서도 유일하게 수학학원 그래도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2년간 학기 중에 다녔지만 저는 그냥 아이한테 선생님한테 뭐 말레이시아 올 때 캐나다 올 때 인사드려라 그런 거 외에는 학원 선생님하고 한 번도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뭐 특별할 때 인사드리는 거 외에 아이가 잘하고 있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아이한테 가끔 이제 와이프는 소통하겠죠. 아이랑 어떻게 수업이 괜찮냐 그것뿐입니다. 참고로. 네, 어쨌든 다시 본 얘기로 가서 너무 얘기가 사이드로 빠졌네요. 저희는 그렇게 아이가 당연히 ESL 수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연히. 예, 그리고 아이는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그레이드 2 영어를 따라갈 수준이 충분하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조치를 그렇게 내렸으니까 그렇게 따랐고 하지만 또 그 바로 첫날 아이는 첫날 1시간도 채 수업을 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ESL 수업 가자마자 선생님이 새로운 친구 왔다 그러고 이제 자기 소개시켜주고 자기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바로 너는 2학년 너 반으로 가서 다시는 ESL 수업 참여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아이의 ESL 수업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첫 수업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분들 입장에선 뭐 자랑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뭐 영어 유치원을 보냈다거나 한국에서 열심히 그래도 영어를 나름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으로 투자를 했는데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특히 왔을 때 이제 ESL 보강 수업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으로 입학 서류를 받거나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이 ESL 수업은 이제 그 추가 비용이 드니까요. 추가 비용도 들고 많은 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ESL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영어에 대한 그런 뭐 영어 유치원 보내시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부모님 입장에선 그게 속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도 내 아이가 영어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속상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말레이시아 그 중고등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그 국제학교 세팅에서 계속 공부했던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상당합니다. 심지어 라이팅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말레이시아 로컬 아이들이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 영어권 국가에 그냥 공부에 전혀 관심 없는 아이들보다 영어를 모국어로 가진 아이들보다 라이팅이 더 좋은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말이야 다르겠죠. 모국어를 가진 아이들하고 모국어로 영어를 쓰는 아이들하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아이랑 어떻게 말하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비교하는 자체가 난센스겠죠.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보는 교과과정, 오히려 학습적으로는 영어권 국가 그 또래 학생들에게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학습 역량이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한국 학생들은 뭐 이런 공부량이나 그런 학습력은 정말 뛰어나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뭐 공부 많이 시키니까요. 한국도 한국 학생들의 학습력이 뛰어나다는 건 뭐 그거는 누가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영어 보충반 얘기고 영어 능력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말레이시아 그 아이의 해당 학년에 비교해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그냥 인정하시고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려고 오히려 현지에서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학교에 그런 영어 보충 수업이 낸 비용에 비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운영되지 않는 수업에 비용을 투자하는 거 속상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이가 ESL 배정을 받으면서 그냥 부모님이 먼저 어떻게 보면 화를 분출하시는 거죠. 그게 아이를 향해서건 아니면 학교를 향해서건 이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그 반응이 되면 그 조기 유학 생활이 처음부터 굉장히 조금 꼬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 가지로 아이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상황이 그렇게 정해졌다면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내 아이에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게 오히려 조기 유학을 같이 간 부모님의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대처 방안을 찾고 거기서 베스트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겠죠. 예.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적어도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국제학교 세팅 혹은 영어권 국가에 갔을 때 대부분이 영어 보충반이 필요하다는 그 현실은 인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